만 7살짜리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이런 헛기침 때문에 내원을 했습니다. 한약 치료 3달 만에 90% 이상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기 바로 뒤에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아니언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료하면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낀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만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처음 어머니가 데리고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가 자기도 모르게 헛기침 한다는 건 아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들으면 너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화도 나게 되고요. 또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헛기침을 하거나 아이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 아이는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이제 치료가 조금씩 끊긴 때가 있었지만 어쨌든 한약 치료 3달 하고 90% 이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만족하시고 자필 후기까지 써주셨어요. 오늘은 틱장애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는지 그 흐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 생각보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한테 이런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유 없이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찡그린다. 이렇게 헛기침을 반복하는데 감기는 아니다. 어깨나 목을 갑자기 들썩인다. 코를 이렇게 킁킁거리거나 실룩실룩거리면서 움직이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낸다. 본인한테 왜 이러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뭔가 편하다고 한다. 스트레스 받을 때 조금 심해지고요. 또 학원이 늘어나거나 학업량이 늘어나면 좀 이런 게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틱 증상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항상 틱장에는 동반하는 다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료의 단서가 됩니다. 목감기를 유독 자주 달고 산다거나 편도가 자주 붓는다. 갑자기 어지럽다고 한다.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다고 한다. 그다음에 입술이 자주 건조하거나 갈라진다. 구내염, 입 안에 염증이나 입 주변 포진이 잘 생긴다. 코딱지가 잘 생긴다. 이런 동반 증상이 함께 있는 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왜 같이 오는지, 어떻게 틱장애의 치료 단서가 되는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왜 안 나왔을까요? 틱장애 아이들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하십니다. 소아청소년과에 가거나 신경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습니다. 행동치료나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끊으면 바로 재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접근 대부분이 그냥 증상을 단순히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신경신호가 불안정하게 작동하니까 그걸 조절하는 약을 쓴다. 뭔가 괜찮은 얘기 같죠? 그런데 왜 그 신호가 애초에 불안정해졌는지 그 한 단계 앞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가 악화 요인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아이들이 틱장애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죠. 틱장애가 나타나는 아이들과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 몸에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거를 먼저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증상 억제만으로는 안 나는다는 거는 이미 경험하셨을 거고요. 오히려 아이가 좀 멍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럼 틱장애의 진짜 원인 뭐냐? 뇌 쪽으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다. 뇌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관제탑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눈 깜빡이는 거, 모든 사소한 움직임이 뇌에서의 명령을 받습니다. 비행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서 정확한 경로로 움직이듯이 우리 몸의 모든 동작도 뇌의 신호에 따라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라는 관제탑에 전력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뇌에서 나오는 명령 체계가 흔들립니다. 원하지 않는 신호가 섞여 나오죠. 내 몸이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틱장애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아이들을 다그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의 어떤 명령 신호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인이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왜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하냐? 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간에 이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가 간이라는 한 글자만 언급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술도 안 먹는데 왜 간 수치가 높다고 하지? 간 수치 얘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간에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창고, 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간의 기능이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간에서 쓸데없이 많은 혈액을 과도하게 저장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혈액을 붙잡고 있는 만큼 이 뇌 쪽으로 혈액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 수도관에 물은 충분히 있는데 중간 밸브가 잠겨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혈액의 흐름이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뇌로 가는 혈액이 모자라지니까 뇌의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틱장애가 생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뇌 근처에 있는 얼굴이나 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까 앞에서 틱장애 아이들한테 항상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 뇌 근처로도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이 현상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여기로도 혈액이 잘 못 오니까 이 편도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목감기가 잘 걸리거나 편도가 잘 붓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점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강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내염이나 입 주변 포진이 잘 나타나고요. 또 촉촉한 혈액이 못 오니까 입술이 잘 건조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코도 마찬가지예요. 촉촉한 혈액이 이쪽으로 못 오니까 코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자꾸 코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입성 저혈압도 잘 생긴다 그랬죠.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꿀 때 핑 도는 증상, 또 이게 심하면 눈앞이 까매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틱장애와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각각 따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하나예요. 간에서 뇌, 그리고 이 근처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나타나고 또 치료하면 같이 좋아집니다. 또 바꿔 말하면 틱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단서,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저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방방에서는 주로 뇌 구조나 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뇌와 몸 전체의 순환 상태를 함께 봅니다. 3가지 검사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뇌파 검사입니다. 뇌로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또 뇌가 각성 상태인지 피로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보통 틱장애 아이들은 이 뇌파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 검사입니다. 결국 스트레스에 내 몸이 잘 반응하는지를 보는 건데 스트레스가 틱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몸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체적인 혈액순환 검사, UBO 검사입니다.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검사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꼼꼼한 문진, 맥진, 복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이에요. 좋은데 이게 우리 아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이 문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검사와 또 전문가의 문진, 이게 합쳐져야 아이의 몸을 객관적으로 3차원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한약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도 3개월 정도 한약 치료를 했고요. 90% 이상 좋아졌습니다. 간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한약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간에서 뇌로의 혈액 흐름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혈액의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빈혈도 겸하고 있다는 거죠. 순환도 안 되고 빈혈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조금 녹용을 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뇌 쪽으로의 혈액이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틱장애 회복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 한의원 한약 치료는 3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 15일 단위로 경과를 확인하고 다음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내에서 탕전을 합니다. 외주를 맡기지 않고 원내에서 하고요. 세 번째, GMP 인증 약제만 사용합니다. 이 말은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한 20가지 검사를 거친 약제만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간 수치 오를 일 없고요. 아이 몸에 부담을 줄 일도 없습니다.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15일 단위로 경과를 체크하면서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의 컨디션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틱장애는 단순히 아이의 체질이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뇌라는 관제탑으로 혈류 공급이 모자라진 거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해주면 반드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뇌파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전체적인 혈액순환 검사, 이 객관적인 검사들과 저와의 문진을 통해 이 2가지를 종합해서 아이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틱장애는 냅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나을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나았고요. 기존의 방식이 맞았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일도 없을 거예요. 냅둔다고 낫는 게 아니고 점점 심해집니다. 뇌 쪽으로 혈류 공급이 안 되는 게 점점 더 누적이 되면 틱장애도 심해지고 학습 능력, 집중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치료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틱장애는 사실 한방에서는 좀 안 낫기 힘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금방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더드림한 의원 정재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